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8장 성장의 근원으로서의 자본 축적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축적돼야 돼요. 이게 1인당 자본량이 증가하는 그 크기를 나타내는 건데, 자, 요게 더 이상 플러스가 되면은 1인당 자본량이 계속 축적돼서 증가하는 것이고, 마이너스가 되면 감소하게 되는 것이고, 얘가 제로가 될 때, 이거일 때 우리는 안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teady state 이렇게 표현하죠.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솔로 모형에 대한 균형은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그래프 중에서요, 어떤 그래프를 볼 거냐면 228페이지 위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수평축에다가 1인당 노동의 1인당 자본량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1인당 생산량 Y 하면요, 이런 식으로 체감적으로 증가하는 생산함수 표현했습니다. 얘가 Y는 FK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요, 일부는 저축을 하고 일부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저축이 만약에 한 30%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S, FK 이렇게요. 자, 그러면 지금 뭘 보려고 하는 겁니까? 하면은 어떤 주어진 1인당 소득 수준이 있게 되면, 자, 여기라고 할게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K의 1이라고 하면, 자, 이 높이가 뭐야? 이 높이 이게 요게 1인당 소득 나타내는 거고요. 1인당 생산량 이렇게. 그 중에서 요만큼이 뭐라고? 이만큼이 저축하게 된 거니까 이게 1인당 투자야 I라고 썼습니다. 1인당 투자. 됐죠? 자, 그럼 1인당 소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게 1인당 소비야. 요게 스몰 c라고 쓸게. 1인당 소비. 그래서 1인당 생산은 1인당 투자와 1인당 소비의 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뒤에 다시 황금률 나올 건데, 그땐 1인당 소비가 극대되는 상태를 얘기하려고 해요. 자, 그 식 바로 밑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자, 1인당 자본이 더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상태를 안정 상태 이렇게 얘기했고요. 요 델타 K라는 것은 1인당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것은 여기 투자한 만큼이 바로 증가의 요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되는 만큼 감소한다고 그랬습니다. 거기 바로 228페이지 그 첫 번째 줄에 있는 식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요 식이죠.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될 때가 바로 균제 상태, 안정 상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29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저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다시 한번 1인당 자본으로 해서 그리게 되면, 여기는 사실 원래 여러 가지 변수를 다 넣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냥 Y 하나만 넣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S, FK 1인당 자본이 증가하는 거, 요걸 나타내는 거죠. 얘랑. 그 다음에 얘 감가상각 1인당 자본이 감소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델타 K.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 두 개 같아지는 점이 바로 이렇게 해서 1인당 균제 상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만약에 1인당 소득을 구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저기 Y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 요 값 있잖아. 요 값이 바로 1인당 균제 상태에서의 1인당 국민소득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오케이? 예, 잘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우리가 이제 보려는 게 뭐냐면 233페이지인데,
앞에 사례는 우리 다음에 할 겁니다. 따로 모아서 첫 번째 줄 보시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일본과 독일이 경험한 경제성장에 대한 얘기가 앞에 사례 연구처럼 뭐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전쟁 후에 일본과 독일이 다시 어떻게 경제성장을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요.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저축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저축률이 증가함에 따라서 미치는 효과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다가 외부적인 충격이 가미가 되는 거야. S라는 저축률이 증가한다 그렇게. 그래서 저축률이 증가하는 거야. 자, 저축률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저축률이 증가했다 해서 요 Y라는 전체 총 생산량이 변하는 건 아니야. 생산함수가 변하는 건 아니고 그 나라 사회에 있는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더 근검절약을 많이 해서 저축률을 더 많이 하는 거야. 그럼 여기가 S1이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더 증가했어요. 자, 233페이지 밑에 그림 나와 있죠. S2 이렇게 해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저축을 더 많이 하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 느낌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1인당 투자가 증가하고 1인당 소비가 줄어들지. 그러니까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야. 그러니까 1인당 소비가 감소합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SFK 곡선을 상방으로 이동시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요거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처음에 저축률과 자본량의 투자량이 감가상각을 정확히 상쇄했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색깔을 뭐로 할까? 요걸로 할까요? 요만큼은 어떻게 돼요? 요만큼. 요만큼 1인당 여기 보시면 이만큼 1인당 자본이 더 축적됩니다. 요만큼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요거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델타 K가 0보다 크지. 그러니까 얘가 점차 증가한다고.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래서 새로운 여기 균제 상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새로운 균제 상태는 얘가 1이면 얘가 K 스타 2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저축률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하면 당연히 1인당 투자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투자는 증가합니다. 투자는 증가하지만 감가상각이나 자본 및 감가상각 그거는 변하는 거 없어. 감가상각은 그대로야. 감가상각률은 바뀌는 게 아니니까 삼각은 불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따라서 투자가 감가상각을 초과합니다. 투자가 증가하게 되니까 감가상각은 그대로인데, 그러니까 요만큼 이렇게 이만큼 차이만큼 증가하게 되고요. 이전의 안정상태보다 자본과 생산량이 더 높은 안정상태가 될 때까지 자본량은 점차 증가해요. 얘도 요걸 따라 증가하다가 증가하는 속도가 좀 느리네. 얘는 좀 더 그냥 일정하고 여기가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게 되겠죠? 새로운 균제 상태다. 자, 맨 마지막 제출 볼까요? 솔로 모형에서 저축률은 안정 상태의 자본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요. 저축률이 높으면 자본량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얘가 이거보다는 자본량이 이렇게 증가한 거 알 수 있잖아요. 더 높은 생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 책에서는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다 표현하면 여기에 위치하는 거 아니야? 여기일 때는 여기 생산량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 이렇게 되고, 얘도 점차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얘도 1인당 소득이지?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고, 그 다음 여기 Y2가 되면 다시 어떻게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델타 Y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 알 수 있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동안에는 증가하다가 이 상태가 돼서 새로운 안정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멈추게 됩니다.
자, 그래서 233페이지 거기 가보시면 저축률이 낮으면 자본량이 작아지고 경제는 낮은 수준이 되고 저축량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Y가 증가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저축률이 증가한다? 그러면 국민소득이 이렇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어지는 결론 하나 더 봅시다. 정책의 시사점이라 할까요?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자, 233페이지 4페이지 볼게요. 결론은 재정정책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는데 자,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아니 여러분 경제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한다 그러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텍스를 줄이는 거니까 총저축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해요. 재정정책은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총저축이 감소합니다. 총저축이 감소돼. 여러분, 총저축이 감소하게 되면 SFK가 총저축이잖아. 감소하게 되면은 거기 나와 있는 투자를 구축해버리는 거야. 같은 말이죠. 투자가 감소하는 거야. 그걸 이제 구축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구축하게 되면은 자, 장기적인 결과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케인즈는 단기적인 시각에서 봐서 어쩔 수 없잖아. 국민소득을 증가시켜서 하기 위해서는 수요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펌프질을 해야지 하는 건데 이렇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결과는 자, 어떻게 된다? 총저축이 감소 이게 반대가 되는 거야.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그럼 1인당 자본량이 균제 상태에서 줄어들고 1인당 소득도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인당 자본량이 감소하고 1인당 소득도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속적인이라는 말을 쓰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일시적인 이거는 비상사태니까 어쩔 수는 없겠지만 만성적인 또는 지속적인 계속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1인당 국민소득을 떨어뜨리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 한번 볼게요. 경제성장과 관련해서 저축 얘기하는데 높은 저축률을 증가시키게 되면 빠른 성장으로 이어지지만 이렇게요. 빠른 성장이 이어지지만 일시적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일시적. 자, 여기다 한번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할까요? 자, 우선 첫 번째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시사점 요거 재정정책에 대한 논란 요거 하나가 있고 두 번째 저축과 경제성장의 관계에서 봤을 때 여러분 저축을 하게 되면 저축률이 증가하게 되면 새로운 균제 상태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가 이게 증가하는 속도가 이제 처음엔 빨라져. 근데 거기 보시면 1인당 소득의 안정 상태 성장률을 변화시키는 성장 효과는 제로다. 이게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 얘기. 1인당 소득의 증가율은 제로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높은 저축률은 저축률이 증가하는 거야. 스몰 s라고 했습니다. 저축률. 그러니까 저축률이 증가하는 거와 s의 증가는 자 1인당 소득의 증가율 여기에는 빵이야. 왜요? 여기 보면 정상 상태, 안정 상태가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멈추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거기 나와 있는 성장 효과를 얘기하는데 성장 효과라는 것은 증가율이 어떻게 되는가 이건데 성장 효과는 없어. 이렇게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1인당 소득 수준 자체는 올라가. 왜냐면 여기 이전보다 여기 새로운 상태에서는 쭉 가는 동안 1인당 소득 수준은 증가하네. 그래서 1인당 균제 상태에서 요거는
증가하게 되는 증가인. 요거는 성장하는 증가율이 변하는 게 아니라 요거는 수준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레벨 이펙트라고 해서 수준 효과라고 합니다. 수준 효과는 있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봐주시죠. 자, 그래서 1인당 소득의 성장률은 제로가 되는데 요 성장률이야.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요거는 1인당 소득의 성장률, 증가율. 네, 요거는 없어요. 제로야, 제로. 근데 요거는 1인당 소득 수준이야. 그래서 1인당 소득 수준이라고 쓸게요. 수준 효과를 강조하려고. 수준은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느낌이 이런 얘기야. 여러분, 자동차가 내가 70km로 쭉 달리고 있었어. 70. 이게 소득 수준이 70인데 증가율은 어떻게 돼요? 빵이지, 빵. 근데 내가 엑셀을 세게 밟았어요. 세게 밟아가지고 부앙 해가지고 이제 100km로 달린다. 이렇게 100km. 엑셀을 밟는 동안에 여기 어떻게 돼? 여기서 성장률이 주르륵 올라가잖아. 그 다음 100km에 도달했을 때 계속 100km로 가게 되면은 수준 자체는 약간 느낌이 70에서 100으로 올라갔는데 여기서 증가하는 속도는 어떻게 돼? 다시 빵이지. 이해가시죠? 무슨 말씀인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저축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게 돼서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하고 일본이 패망해서 양국의 어떤 인상적인 패망에서 완전히 그냥 다 박살이 났는데 인상적인 빠른 경제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요인이 뭐냐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높은 저축률 때문에 높은 안정 수준에서의 1인당 자본량을 달성하고 높은 안정 수준에서의 1인당 소득 수준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자본의 황금률 수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